드림플러스 유튜브 구독자 1000명 달성! 와! 네, 저희가 정말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깜짝 이벤트를 준비했는데요. 블럭 깨기 응원의 메시지를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저희들이 블럭 깨기만의 한정판 굿즈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특히 1등 선물을 받으시는 분은 깜짝 놀라실 수도 있다는 점. 네,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의 안내를 꼭 참고해주세요. 오늘 1000명 돌파 기념으로 새로운 뉴페이스를 한 명 모셨는데요. 연합뉴스의 박서현 아나운서입니다. 네, 드림플러스 블록 계획의 뉴페이스 아나운서 박서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블록체인이 쉽게 느껴지는 그날까지 오늘도 든든한 두 분과 함께합니다. 먼저 마음만은 언제나 BTS죠. 하나 자산운용의 아이돌 최영진 본부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불개미 여러분들과 쭉쭉쭉 함께하겠습니다. 쭉쭉쭉 너무 마음에 듭니다. 그 쭉쭉쭉은 제 건데요. 아, 그럼 제가 촘촘히는 써도 될까요? 촘촘히는 제가 빌려드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블록체인계의 황태자죠. 크로스앵글의 김준우 대표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부터 많은 안티팬 분들과 함께 할 것 같은데 저는 블록체인에 대한 모든 것들을 풀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렇게 새로운 챕터를 열면서 아이돌 그리고 황태자라는 별명을 제가 붙여드렸는데 어떻게 좀 마음에 드시나요? 아이돌 마음에 듭니다. 제 양쪽입니다. 아, 그러니까 어떻게 준우 대표님께서는 마음에 드시나요? 네,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오늘 이렇게 또 새롭게 촬영을 하면서 두 분이 굉장히 옷을 멋있게 입고 오셨어요. 먼저 본부장님은 세상 이렇게 밝은 노란색이 없을 것 같은데 너무 예쁘신데요? 예, 제가 지금 그 1편, 2편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계속해서 복장은 업그레이드 되고 있습니다. 이야, 네, 오늘도 노란색의 아이돌 기대해 보겠고요. 뿅아리 같이. 네, 그리고 우리 황태자인 준우 대표님은 멋있게 이 자켓을 입고 오셨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예전에 이제 본부장님께서 계속 서로 벤치마킹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처음에 이제 자켓을 입고 오셨을 때 뭔가 더 전문가스럽고 멋있어 보여서 네, 두 분의 이 패션 경쟁도 앞으로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저는 그러면 그 김준우 대표님을 쫓아가는 거고요. 김준우 대표님은 저를 좀 따라오기 위해서 네. 늙어가고 있는 거죠. 두 분 중간에 잘해보시는 어디 걸로. 구독! 네, 저희가 오늘 또 블록체인과 관련해서 새롭게 이야기를 진행해볼 게스트분을 모셨는데요. 블록체인의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국내 최대 투자사죠. 해시드의 김서준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블록체인 투자사 해시드 대표 맡고 있는 김서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은 사실 우리 블록체인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은데 사실 한국 블록체인계에서는 그 화석과 같은 그 암모나이트와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많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저도 이 업계가 짧다 보니 그렇게 투자하고 공부했던 기간이 길지는 않는데 블록체인에서는 뭐 이런 말이 있어요. 이쪽 산업의 1년이 일반 산업의 10년이다. 저도 한 5년 정도 됐으니까 체감상으로는 뭐 한 50년 정도 된 50년 하신 거라고 거네요. 보면 대단하십니다. 9,000명에 50명. 지천명이 50명. 아니 근데 이렇게 젊은 대표님한테 화석은 너무한 거 아닙니까, 본부장님? 그 정도로 단단하다 이런. 그만큼 일찍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셨다 이런 얘기 같은데 그럼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게 우리 준우 대표님도 블록체인에 대해서 오랫동안 또 이 길을 걸어오셨고 서준 대표님도 함께 하신 지가 꽤 된 것 같은데 어느 분이 더 먼저 시작을 하신 건가요? 저는 블록체인 업계 나이치고는 한 2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또 처음에 시작할 때 사실 예전에 서준 대표님 만나서 이제 많은 걸 물어보고 배우면서 시작했던 거라서 저에게도 또 암모나이트는 아니지만 조상님 같은. 네, 그러면은 사실 또 어떻게 블록체인에 처음에 관심을 갖게 됐는지도 저희가 안 여쭤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먼저 준우 대표님부터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지금 저희 회사를 운영을 하기 전에 이전에는 흔히 얘기하는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벤처 캐피털사를 운영을 하고 있었고요. 당시에 이제 많은 회사들을 투자를 했는데 그 중에 한 곳이 블록체인 업계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있었던 회사의 이제 상사분께서 거래소와 같은 곳을 투자를 했었고
관련된 회사들을 살펴보면서 저도 점점 관심을 가지게 됐었고 이제 그때 어떻게 보면은 정보가 별로 없었던 시절에 뭘 해야 될까 물어볼 게 없었던 신생산업이다 보니까 그런 게 없었던 시절에 옆에 이제 김서준 대표님 찾아가서 저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이제 이런 것들 물어보면서 시작을 하게 됐었죠. 서준 대표님은 어떠셨어요? 일단 좀 운이 좋게도 전공을 대학교 때 컴퓨터공학을 하다 보니까 기술 자체에 대해서는 좀 많이 들어볼 수 있었고요. 비트코인이 2010년 정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채굴되기 시작했잖아요. 그때쯤에도 제 주변에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몇 명 있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제가 막 관심을 그때부터 엄청 가졌던 건 아니었고요. 본격적인 계기가 2015년에 좀 있었는데 코인원 창업자였던 차명훈 대표가 저한테는 과 후배였어요. 대학교. 근데 이제 2015년, 16년 이럴 때는 거래소들이 다 많이 힘들었거든요. 네. 워낙 거래량도 적었고 비즈니스가 힘들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좀 도와줄 일들이 좀 있었고 그러면서 좀 관심을 가지게 됐다가 2015년 말에 좀 더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는데 그 이더리움의 창업자인 비탈릭이 그때 처음으로 방한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한 10명 정도 사람들이 모였다고 해요. 제가 그때 갔던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비탈릭도 그때는 전혀 알려지지 않은 그런 사실 인물이었던 그 러시아 거죠. 꼬마라고 그쵸. 할 수 있었죠. 근데 그때 이제 저랑 교류를 하고 있었던 당시 한국경제신문의 박병종 기자님께서 그 비탈릭을 만나서 처음으로 인터뷰를 하고 특종으로 기사를 크게 내셨어요. 기사가 굉장히 크게 나갔는데 한국경제신문의 한 면에 거의 통째로 기사가 나갔거든요. 그때 기사 제목이 이시리움으로 나갔어요. 이시리움이요? 네네. 사실 좀 영어 발음으로 하면은 이서리움이 좀 더 가까운 발음이고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직역을 하자면은 이시리움이 좀 더 비슷한 느낌이긴 해요. 상당히 좀 있어 네. 보이긴 하네요. 이서리움. 그러니까 그때는 표준 발음에 대한 것도 커뮤니티에서 논의가 되기 전이었고 근데 그 정도 초창기 단계였는데 그때 박병종 기자님이 그 비탈릭을 만난 다음 날 저랑 운 좋게 저녁 약속 자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눴는데 굉장히 이제 흥분한 상태로 세상을 바꿀 만한 기술을 가지는 청년을 자기가 만났다. 지금 이건- 눈빛이 굉장히 반짝거리고 있어요. 네네. 뭐 비교도 안 되는 정도의 눈빛을 저는 느꼈고요.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저도 그냥 재밌는 정도의 도구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비트코인이 뭐 1.0의 블록체인 기술이라면 이거를 완전히 확장하고 경제 생태계를 만들 만한 그런 기술이 이제 막 나오는 것 같다라고 막 흥분하셔가지고 밥 먹는 내내 그 얘기를 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네, 저희가 블록체인을 어떻게 시작하게 됐나라는 이야기를 지금 좀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작은 계기가 또 이 업계에 들어오게 된 큰 어떤 전환점이 됐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오늘 새롭게 비트코인 또 블록체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제가 오늘 또 본부장님 오기 전에 영상들을 쭉 복습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좀 기억에 남는 게 있었어요. 뭔가요? 사전 학습을 좀 하신 건가요? 그럼요. 네네. 미리 공부를 좀 해봤는데 제가 보니까 이 신뢰를 잃은 신뢰기관을 배제한다. 그러니까 금융 권력의 탈중앙화 시도에서 비트코인이 탄생했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 내용이 맞나요? 사실 실제로 2008년에 유럽발 금융위기가 터지고 미국에서 리만 브라더스가 파산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사실 중앙은행들이 양적 완화를 하면서 무한정 돈을 찍어내기 시작하죠. 그럴 때 이제 일반인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나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이 금융기관들이 자꾸 이 돈을 발행해서 내 돈의 가치를 떨어뜨리지? 중앙은행에 대해서 조금 더 회의를 하게 되는 거죠. 뭐 이와 관련해서 좀 간단하게 리만 브라더스 사태에 대해서 이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궁금하신 불개미 분들은 이 관련 영상을 좀 보시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얘기를 방금 해주시고 또 리만 브라더스 사태도 이제 나왔었는데 네. 사실 비트코인이 탄생하게 된 정확한 배경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지적되는 게 이제 현재 관련된 이 사항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믿을 수 없는 현재는 이제 신뢰를 하고 있는 중앙 기관을 배제를 하고 만약에 우리가 기술을 믿고 할 수 있다면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시작된 게 비트코인이었고 결국 이제 핵심적으로는 P2P 개인과 개인의 거래를 직접 기술적으로 이어가는 그런 방식을 채택한
첫 기술적인 네트워크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저는 이렇게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한 가지 궁금한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중앙기관도 신뢰를 형성하는데 실패를 한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블록체인이랑 비트코인은 이렇게 개인 간 거래의 신뢰성을 좀 높여줄 수 있었는지 이게 좀 의문이에요. 그 신뢰라는 게 형성되고 이제 유지되는 거에 있어서는 제 생각에는 첫 번째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는 합의 포인트가 있어야 되는 것 같고 두 번째로는 그 합의 포인트를 벗어난 일들이 얼마나 많으냐에 달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금융 시스템을 운영을 한다라고 하면은 모두가 합의한 기준은 있을 거고요. 근데 다만 그런 기준들을 벗어난 행동들이 얼마나 자주 있는지 그에 대해서 그 참여자들이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없는지 등에 대해서 결정이 되는 것 같은데 뭐 각각의 어떤 배경이나 이유는 있었겠지만 네. 각 중앙기관들이 돈을 어떤 위기 상황에서 막 찍어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수혜자일 수는 없죠. 이제 그런 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예외 상황을 만들지 말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정해진 어떤 알고리즘과 코드에 의해서 자동으로 실행되는 기술을 믿을 수 있다면 그 원칙이 정해져서 흔들리지 않는다면 이제 그에 대한 신뢰가 더 담보될 수 있다라는 배경이 이제 대표적인 블록체인의 개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거래 기록을 모든 사람들이 분산해서 적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주가 튀잖아요. 중앙은행이 튀는 겁니다. 좀 마음이 들 수 있죠, 큰 돈 앞에서. 네.